안녕하십니까, 학도령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과응보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입한 지 한 1년쯤 됐을까요? 친구한테 점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고 했고 친구의 점사를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집안에 누군가가 신을 받은 건지 아니면 신을 누른 건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더니 친구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 형이라면서 우리 형 좀 봐줘 하면서 사주를 넣는데요. 이 사람 뭐지? 바로 이 사람이네 하고 제 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에 의하면 형이 이상하다, 형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형을 데리고 법당으로 한번 와라 하고 했더니 친구의 말은 형은 이런 데 안 올 거야 하고 계속 미루더군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하고서 형을 모시고 와라. 그럼 내가 봐줄게 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시간, 2시간쯤 지났을 때인가요? 빵빵거리는 소리와 함께 법당 앞에 바로 차가 서게 되고 친구가 내리고 그 뒷좌석에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저를 빤히 계속 쳐다보고 있더군요. 어릴 적에 형을 봐왔던 저라서 형님께 인사를 하고 바로 저희 법당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형님은 순순히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가자고 동생한테 자꾸 다그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 손을 잡고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요 형 하고 계속 꼬드겼죠. 그래서 형이 결국은 들어오게 되고 그때 법당문이 닫혀 있었는데요. 형이 들어오고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법당문을 여는 순간 형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소리를 계속 지르셨습니다.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여기 왜 왔어? 동생한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뒹구는가 하면 눈이 돌아가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옆집에 계신 보살님을 급하게 호출하게 됐고요. 그 보살님과 제가 힘을 가해도 그 형의 힘이 얼마나 센지 세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비방을 다 하고 그 순간 마지막에 오색과 살부를 찢어가면서 형님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형 몸에 닿기만 하려고 하면 그 형은 너무나도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몸 안에 있길래 이러느냐 하고 묻기도 하고 계속 되물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말에 의하면 뱃속에 뭔가가 있다 계속 이 얘기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친구와 형님에게 부모님을 한번 뵈야 될 것 같다.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그래야지만 형이 일을 하던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지내던 그거는 부모님과 의논하고 싶다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분쯤 지났을까요? 친구한테 다급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소리 들어보니 뭔가를 깨부수는 소리와 말리는 소리, 난장판이었습니다. 친구는 다급하게 자기 집에 와줄 수 없느냐 하고 물었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운전을 하고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집은 제가 있는 곳에서 거의 1시간 거리였는데요. 한참을 달려서 친구의 집이 한 20분쯤 남았을 때인가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화경을 보게 됩니다. 그 화경은 뭐냐면 몇 년 전 일인지를 모르나 이 가중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여름날 백구, 즉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그 강아지를 몸보신용으로 때려잡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의 배를 가르는 순간 내일이나 모레면 태어날 수 있는 새끼 강아지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는 이 개가 잉태한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 상황도 몰랐습니다.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제 앞에는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고,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갓길에 주차를 하고 너무나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괜찮다. 그런데 내 새끼들 그렇게 보낸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그 백구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운전을 하고 그 집에 들어서는데 대문을 넘어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제 몸이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부모님을 보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니들 내 새끼들 잡아먹었지.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네 자식도 한번 당해봐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행동을 보이니 친구와 부모님 다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고. 백구 잡아먹지 않았냐고. 근데 그 백구가 임신한지도 몰랐냐고. 그러면 배를 갈랐을 때 새끼들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그대로 묻어주던가 아니면 잘못된 또 빌던가. 근데 그걸 처먹었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나도 놀라셨고 단지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신을 받은 건지 아니 신을 잘못 모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아들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형님은 너무나도 잘 나가던 CEO였고 제가 만났을 때 행색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밖에서 서성이면서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던 형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업은 다 망했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바로 굿 날짜를 잡고 이틀 후에 구슬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구슬하고 오픈을 하니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 형님은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네가 신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신굿도 부모님 모르게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 아무것도 안 되니 다시 신을 누르는 굿도 하고 눌린 굿도 하고 조상 굿도 하고 여기저기 손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막상 백구를 잡아먹으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굿이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백구의 영혼이 제게 오는데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구청은 다 울음바다가 됐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당신이 나를 새끼 때부터 길러주셨고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셨던 건 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 제발 이번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왜 그렇게 안 해줬느냐. 새끼만 낳고서 나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원한을 지지 않았을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한해지고 왔었어도 막상 그 부모님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이라던가 그분들의 반응을 보니 이 백구는 그래도 주인이었다고 한을 풀더군요. 두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꿇고 그 백구의 영혼에 절을 하며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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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떠내보낸 후 차츰차츰 형님은 나아지셨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물이 영혼이 있을까? 동물이 영혼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요. TV를 보게 되다든가 아니면 여러 곳을 보게 됐을 경우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동물이라도 소중히 다뤄주시고요. 그 동물에게 최선을 다할 때는 복을 받는 경우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끝이 안 좋게 되면 이렇게 한 가정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도 사랑해주고 애착 가져주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해가 다 저물었네요. 벌써 저녁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